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살짝 리마인드 좀 하면은, 지난 시간에 일반각 배웠지, 얘들아? 일반각은 뭐였니? 우리가 이제 각에 있어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뭐가 등장했다? 이제 양의 개념, 총량.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180도까지밖에 안 배웠는데 삼각 비다 보니까, 삼각형에서만 각도를 재다 보니까, 그치? 이제는 180도를 넘어가는 그런 각들도 표현한다 이거지. 뭐 540도 막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총량의 개념하고 이제 방향이 등장하지. 방향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각에 있어서 방향이라고 하는 건 음과 양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자전 방향이 수학에서의 양의 방향이다. 반식의 방향이지. 반식의 방향이 양의 방향이고, 그 반대가 바로 음의 방향. 그렇지. 일반 각.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어떤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요 도형을 각이라고 하고, 만약에 그때 요 각의 크기가 만약에 45도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했고, 얘를 뭐라고 했냐면 동경, 움직이는 막대기 동경이라고 했지? 각도는 항상 시초선부터 재는 거야, 이렇게. 시초선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선이라는 얘기잖아. 그랬을 때 요 각 세타를 45도라고 딱 잘라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랬지. 그치?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다고 그랬어. 몇 바퀴 돌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돌았는지 몰라. 그럼 걔를 모조리 한 방에 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360도 곱하기 n을 붙여주면 된다 이랬지? 이렇게 표현하면 모든 케이스가 다 설명이 된다고 그랬잖아. 기억나지? n이 0이면 바로 45도 올라갔다는 얘기고, n이 1이면 뭐니? 360도 돌고 45도 더 갔다는 얘기고. 그치? 이런 식으로 모든 케이스들이 다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n이 정수. 요게 일반각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호도법. 가장 중요한 호도법 했지. 호도법은 뭐였니?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새로 정해 내리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다룰 게 뭐니까. 사인 x, 코사인 x, 즉 x축, y축으로 데리고 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x값은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된다? 실수값이 들어가 줘야 돼. 그렇지. 실수값이 들어가야지 1도 이런 게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여기에. 그렇잖아. 각도가 어떻게 해? 60분법의 각을 쓸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종의 약속이 필요했지. 몇 도를 숫자 1로 볼 것인가의 약속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하고 같아지는 그 순간, 그치? 그 순간이 존재하는데, 그때 이루는 각, 걔를 우리가 뭐로 약속했다? 1, 그치? 1 라디안. 근데 라디안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그러니까 라디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출신 성분만 알려줄 뿐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1인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1이야. 1인데 얘는 어디서 출신 성분이 나온 거야? 각도에서 나온 거지. 예, 그래서 그냥 라디안만 붙일 뿐인 거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때 내가 한 번 더 붙이고, 한 번 더 붙였을 때 이 평각 180도, 걔는 대략값이 뭐 3.14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이 파이 라디안이 180도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요게 이제 긴 점이 된다 이랬지? 180도를 우리가 이제 파이라고 표현할 거야. 그러니까 파이라고 180도가 실수로 바뀌면 뭐로 바뀌는 거야? 대략 3.14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로 바뀐다 이 얘기지. 그치? 지난 시간에 했던 중요한 내용이었어. 호도법.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호도법으로 표현할 거야. 각도를 친숙해져야 돼. 60도, 45도 이런 걸로 이제 표현 안 하고. 그치? 그리고 이제 부채꼴이 있었어. 부채꼴에서 우리가 면적 공식하고 부채꼴이 이렇게 했을 때 호의 길이 공식이 있었지. 이제 우리가 대수특강을 듣는데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 기초만 좀 우선 잡아놓자고. 그러면 호의 길이를 L로 잡았을 때 호의 길이 공식 어떻게 됐니? 반지름 곱하기 세타지? 이 세타라고 하는 건 조심할게. 이 세타라고 하는 건 60분법의 각이 아니다 이랬어. 반드시 무슨 각? 호도법의 각. 호도법의 각. 얘는 호도법의 각을 적어주셔야 된다. 그럴 때 또 하나의 공식이 있었어. 면적 공식은 두 가지가 있었지. 면적 공식은 2분의 1의 r 제곱의 세타 있었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r 곱하기 l, 요 두 개의 공식이 있었지. 물론 여기서 r 하나 빼주시면 r 세타가 바로 누구니까? l이니까 걔로 갈아 끼우면 바로 여기서 이게 튀어나와. 그렇지. 이거 유도까지 했잖아. 얘도 이제 잊혀질만 하면 나오고 계속 나오는 애야. 그치? 대수부터, 고2 과정부터는 계속 나와, 얘. 잊혀질만 하면 한번 나오고 계속 나와, 얘. 그러니까 얘 암기를 해야 돼. 됐어. 이거를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오늘은 봅시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정의 어디냐면은 143페이지를 볼 건데, 그 140 교재 없니? 아니
저기 열분하고에서 2분의 1 R 있잖아요. 저기 중간에 집어넣는 2분의, 요거? 중간에? 아니요, 저거. 곱하기? 네. 곱하기야. 2분의 R 곱하기. 그 142페이지는 중등 내용이지? 우리 삼각비. 삼각비.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삼각비란 걸 배웠단 말이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살짝만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잖아. 우리 삼각비라고 하는 거는 요거지. 요거를 뭐 세타라고 잡았을 때 요걸 A, B, C 뭐 이렇게 이름 붙입시다. 그치? 삼각비의 정의야. 중등에서 배웠던 삼각비의 정의는 그치? 직각 전제 조건의 직각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야. 그럼 얘들아,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우리가 케이스를 생각하면 몇 가지 나오니? 총? 길이의 비? 총 원래 6가지 나와. 봐봐. 우리가 봐봐. A분의 B도 가능하고, 그치? A분의 C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C분의 B도 가능하고, 이것들이 역수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가지가 나와. 우리가 중학교 때 이 A분의 B를 뭐로 약속했니? 사인으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A분의 C는 코사인이지? 코사인으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C분의 B잖아. C분의 B는 우리가 탄젠트로 이렇게 중3 때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추가적으로 길이의 B니까 이거가 뒤집힌 역수 관계도 있어. 그치? B분의 A, C분의 A, 그 다음에 B분의 C. 이 세 개도 있단 말이야. 이 세 개는 언제 배우니? 이과생들만 배워. 고3 올라가면 미적분 2라는 과목이 있어. 그치? 그래서 문과생들은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 거고, 이과 학생들은 어차피 이거 해야 돼. 그렇지? 사인의 역수.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 그치? 코시컨트 세타라고 하고, 이거는 시컨트. 그 다음에는 코탄젠트. 이렇게 나중에 배우거든.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건 알 필요 없어. 이과생들만 나중에 미적분 2에서 할 거야. 그럼 봐봐. 이건 중등의 내용인데 이제 고등 올라왔어? 고등은 삼각하면서 정의가 자체가 달라. 이제 중등은 그냥 잊으면 되는 거야, 이제. 중등은 잊으면 되고,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고등 과정의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 삼각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 단위원이 기준이야. 단위원이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이러한 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치? 얘가 이제 시초선이 되는 거지, 얘들아. 그치? 그러면 여기를 P라고 할게. P. 그랬을 때 우리 책에 있는 거 문자 통일시켜 볼게. P라는 점을 X, Y로 잡았어. 그렇지? 그러면 이 시초선과 얘가 바로 움직이는 동경이 되는 거지. 막대기. 얘가 이루는 각, 여기 세타가 될 거야. 그랬을 때 먼저 첫 번째 사인의 정의 봅시다. 사인의 정의는 반지름분의 Y좌표야. 그 다음에 코사인의 정의 봅시다.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의 정의는 X좌표분의 Y좌표가 돼. 이건 정의니까 우리가 뭐 토를 달 수가 없어. 정의가 왜 이럽니까? 이렇게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지. 일종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지금 얘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은 아니야. 생각해봐, 얘들아. 봐봐. 거의 비슷하지. 여기에 만약에 내가 수선의 발 내렸어. 직각삼각형 만들어지지.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R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현재 R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의 정의하고 유사하지? 사인의 정의 뭐니? R분의 요 길이니까 Y좌표가 되잖아. 그렇지? 코사인은 R분의 X좌표가 될 것이고, 탄젠트는 이 길이분의 1이니까 X좌표분의 Y좌표가 되지. 그치? 그럼 봐봐, 여기서 누가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우리는 한 단어로만 얘기를 하잖아? 한 단어로만 얘기하면은 사인은 Y좌표야. 사인은 Y좌표, 그 다음에 코사인은 X좌표, 그 다음에 탄젠트는 X분의 Y.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 기울기라고 하잖아. 그치?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치?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기울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 이게 바로 뭐냐면 삼각함수의 정의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봐봐. 반지름은 얘들아, 반지름은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Y좌표, X좌표,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결정한다는 얘기야. 되니? 그럼 이제 볼게. P가 1사분면에 있을 때 봅시다. 1사분면에 있을 때는 X좌표 양수, Y좌표 양수, 그 다음에 요 기울기도 양수지. 그러니까 이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모두 양수야. 사인도 양수, 코사인도 양수, 탄젠트도 양수가 돼. 그 다음에 2사분면 가볼게.
2, 4분면이면 y좌표 어떻게 되니? y좌표는 양수지? 그러니까 이때는 사인은 뭐가 돼? 양수가 돼. x좌표 음수잖아. 코사인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지. 그 다음에 동경은 봅시다. 기울기 음수야 양수야? 음수지? 그러니까 탄젠트는 음수가 돼. 되니? 그 다음에 3, 4 봅시다. 3, 4. y좌표 음수지? x좌표도 둘 다 음수야. 그러니까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 그런데 동경 양수지. 탄젠트는 양수. 됐니? 그래서 마지막 가볼게. 4, 4분면이야. 그러면 x는 양수, y는 음수지. 그러니까 사인은 y좌표 음수, 코사인은 x좌표잖아. 양수. 동경은 기울기 뭐니? 양수니 음수니? 음수지. 됐니? 그럼 여기에서 유명한 두 문제가 등장해. 너희들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물어봐. 부모님도 아실 걸. 이게 고졸과 중졸을 가늠할 수 있는 두 문제 있잖아. 그치? 봐봐. 여기서 모두 양수니까 여기는 올. 그치? 모두 양수. 여기는 누구만 양수? 사인만 양수. 여기만 누구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지. 그래서 올사탄코. 올사탄코. 요 두 문자지. 구민 두 문자야. 부모님도 알고 계셔. 왜냐면 옛날에 부모님들 공부하실 때 정석으로 공부했는데 그때 그게 있었단 말이야. 올사탄코라고 막 책에 써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 기억하실 거야. 그치? 유명한 두 문자지. 삼각함수의 부호는 그래서 내가 요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 기울기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는 거야. 부호를 이렇게 한 방에 판단할 수 있지. 올사탄코 기억하시고 되겠니?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삼각함수의 관계라는 게 나와. 거기 144페이지 가볼까? 봐봐. 탄젠트 봅시다 얘들아. 탄젠트는 x분의 y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는 거냐면 얘는 코분의 사로 적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코사인 분의 사인? 그러니까 얘를 r분의 x분의 r분의 y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 얘가 코사인이고 얘가 사인이잖아. 그 탄젠트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코사인 분의 사인을 우리가 탄젠트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거기 나온 첫 번째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매우 중요한데 뭐라고 돼 있니? 이거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되지.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지. 얘는 얼마? 1이야. 사인 코사인이 제곱이 붙으면 1이거든. 근데 이거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야. 뭐가 같아야 돼? 이게 같아야 돼. 그치? 각이 같아야 돼. 우리가 봐봐. 로그는 뭐가 중요했니? 밑이 우선 같아야 되지. 로그 우리 막 기본 연산할 때 어떻게 써? 밑이 다르면 밑변환 공식을 써서라도 밑을 통일시키잖아. 로그는 밑이 중요하고 밑 통일이 중요한데 삼각함수는 뭐가 중요할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각이야, 각. 각이 다르면 뭘 할 수가 없어. 애초에 스타트가 안 돼.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은 뭐냐면 삼각비라는 것 자체는 각이 우선 같아야 돼. 사인, 코사인을 서로 바꾸는 거는 어렵지 않아. 각이 우선 다르면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각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각이 같아야 돼. 각이 같을 때 제곱이 1이야. 그럼 이거 간단하게 증명 가능한데 봐봐. 정의로 바로 증명이 돼. 우리 사인의 정의 뭐였니? 사인의 정의는 반지름 분해 y좌표 됐니? 이거였잖아. 그 다음에 코사인의 정의는 뭐였어? 반지름 분해 x좌표였어. 됐어? 그러면 요 놈은 r제곱 분해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지. 그치? 그런데 이 x, y는 지금 어디 있는 점이니? 원 위로 움직이는 점이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성립이 된다? x의 제곱, y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게 성립이 되지. 원 위의 점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신에 누구 집어넣으면 r의 제곱 집어넣으시면 얼마 나와? 1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의에 의해서 그냥 가볍게 증명이 돼. 증명은 뭐 전혀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 사제곱, 코제곱은 1이 된다. 중요한 건 각이 같을 때만 1이야. 알겠니? 그럼 봅시다. 거기 우리 그 144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은 그거 볼게. 삼각배 값 구하기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은 정의로 푸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교과서에서만 존재하는 방법이야. 실제적으로 고등학생들은 다 2번의 방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치? 2번의 방식을 기억할 건데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 이거에다가 부호 입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이게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쓰는 방법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 거기 14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보이는 거 보이니?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래.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고 사인 세타가 나와 있어. 사인 세타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지. 그럴 때 지금 코사인 세타하고 그 다음에 뭐 탄젠트의 세타 구하라 이런 내용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정의로 풀면 이렇게 풀 수 있어. 봐봐. 가장 무식하게 푸는 방법, 이 정의로 푸는 방식. 이거는 하수의 방법이야. 어찌 보면은 사인의 정의 3, 4분면이니까 3, 4분면 여기지. 사인의 정의 뭐였니? 반지름분의 뭐였어? y좌표. 그렇지. 그러면 y좌표가 지금 얘 봐봐. 반지름분의 y좌표인데 반지름이 지금 5란 얘기고 y좌표가 마사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 길이가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니까 요 길이지? 여기가 얼마?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요점이란 얘기잖아. 그렇지 않니? 3, 4분면이면서 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가 나왔다는 얘기는 반지름은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은 5란 얘기고 y좌표가 마사가 된다는 얘기야. 이런 그림이야. 그러면 지금 요게 5고 요게 4니까 요거 얼마? 3이지. 그치? 그래서 뭐 코사인의 정의는 뭐였냐면 반지름분의 x좌표잖아. 그럼 요점의 x좌표 얼마니? 마3이지. 마3 이렇게 집어넣고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잖아. x좌표분의 y좌표. 요점의 좌표가 마3, 마4잖아. 그러니까 x좌표분의 y좌표면 3분의 4 나오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 이거는 하수의 방법이라고, 정의를 이용하는 거는. 그럼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해? 삼각비 값을 구할 때에는 부호로 생각하지 마. 부호 생각하지 마시고 사인의 정의가 지금 5, 4잖아. 5, 4 삼각비 5, 4지. 그럼 이제 3 아니니? 그렇지? 그러면 코사인은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은 5분의 3, 탄젠트는 3분의 4 이렇게 적은 다음에 3, 4니까 부만 입히면 되는 거야. 올사탄 맞니? 올사탄 탄젠트만 양수 음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제로 고등학생들은 요 방식으로 다 쓴다는 거지. 이거 좌표축에다가 누가 점 찍어서 이걸 하고 있어. 이거는 그냥 교과서 상에서만 존재하는 방법이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삼각비 값을 구할 때는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에다가 부호만 입히면 돼. 울사탄코를 기억하면 되잖아. 그게 훨씬 빨라. 생각보다. 알겠니? 그래서 필수예제 8번을 갈 건데 요거는 안 지우고 이따가 좀 바로 써야 되거든. 오늘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세트로 나갈 수밖에 없어. 개념을 먼저 한 다음에 문제를 볼 건데 우리가 봅시다. 지금 내가 우리 정의를 여기다 적어놨지 얘들아. 정의 적어놨잖아. 이제는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왜냐면 정의에서 그래프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어서 문제를 풀기 앞서서 이거 봅시다. 이 정의를 토대로 내가 처음에 뭐 할 거냐면 이거 한번 그려볼게. sin x y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러면 sin은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그랬지? y좌표라고 그랬어. y좌표의 변화를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봅시다. sin x의 그래프. 이제부터 우리가 호도법을 쓴다고 그랬지? 그렇지? 파이가 180도야. 그렇지? 그러면 봐. 여기서 이제 동경이 움직이기 시작하지. 그럼 처음에 딱 여기 스타트할 때 각도가 0일 때는 y좌표. 이 점의 y좌표 뭐가 되니? y좌표. 이 점의 y좌표 0이지? y좌표가 0이니까 사인도 0이야. 그러면서 각도가 생겨나가면서 y좌표가 점점점 어떻게 돼? 올라가지? y좌표 올라가잖아? y좌표 올라가지? 그러면 요때의 y좌표 봅시다. 요때의 y좌표는 뭐가 되니? 0, 여기 r이잖아. 맞아? 그러면 사인의 우리가 90도, 즉 사인의 2분의 파이지. 90도에게 사인 90도의 값은 얼마가 나오니? 반지름분의 y좌표인데 y좌표가 이거라면 1이지. 그러니까 사인 90도는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겠어? 봐봐. 사인의 그래프 먼저 그려볼게. 사인의 그래프는 0일 때는 0이야. 이 점의 y좌표 0이잖아. 그러면 각도가 생기면서 y좌표가 계속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 딱 요 순간이 1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내가 2분의 파이, 즉 90도가 되는 지점. 여기가 180도.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파이, 270도. 그 다음에 여기가 2파이, 즉 360도. 라고 해보면 0에서 90도로 쭉 올라가다가 요때 1이 돼줘야 돼. 이렇게. 됐니? 올라가지. 그럼 봐봐. 90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 y좌표가 이제 드디어 y좌표가 내려오기 시작하지. 내려오기 시작해서 요 순간이 y좌표 얼마 되니? 다시 0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1에서 정점 찍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런 형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180도 넘어갑시다. 각도가 시초부터 재니까 이런 각도지. 그럼 180도를 넘어가면 y좌표 이제 뭐로 바뀌어? 음수로 바뀌지. 음수로 계속 바뀔 거고 y좌표가 점점 내려가잖아. y좌표가 점점 내려가서 그럼 요 순간이 되는 순간은 요 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r이거든. 그러면 사인의 정의. 사인 지금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즉 270도인데 걔는 얼마가 되니? 반지름 분의 y좌표가 마이너스 r이야.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러니까 사인은 여기 270도일 때 얼마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야. 이 순간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마이너스 1까지 뚝 떨어졌다가 요거를 넘어가면 다시 y좌표 올라가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이런 그래프가 나와. 요게 이제 반복이 되겠지. 얘 한번 넘어가면 똑같은 그래프잖아.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된다. 요게 바로 어떤 함수다? sin x의 그래프다. 그치?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니? 반복되는 그림이 나오는 거. 주기함수라고 그래. 주기함수. 주기함수. 일정한 주기가 있는 거. 그럼 요거의 주기는 얼마니? 반복되는 한 사이클이 도는데 2파이 걸렸지? 예, 그래서 우리가 주기함수를 표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f의 x 더하기 얘는 2파이지. 요거와 같다는 얘기야. 요게 바로 주기함수를 표현한 방법이지. 그치? 0도일 때 값하고 여기다 0 집어넣어봐. 2파일 때 값이 같잖아. 0일 때랑 2파일 때 값이 같잖아. 그러니까 요게 바로 뭐냐면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sin x 요 그래프의 특징만 몇 개 적어보면은 얘는 주기 얼마? 주기가 2파이. 그지? 그리고 그림 모양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지. 원점 대칭.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정의역은 뭘까? 함수를 제일 먼저 정의역을 먼저 써야 되는데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 이제 함수를 배우겠지만 그치? 공수 2시간에 이 x자리에 들어갈 놈이지. 이 x값 자리에 들어갈 자격 요건이지. x자리에는 누구 들어갈 수 있니? 뭐 양수 다 들어갈 수 있고 음수 다 들어갈 수 있고 영도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지. 정의역은 모든 실수. 치역은 치역은 우리 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치역을 다른 말로 함수값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y값을 의미해. 실제로 선택받은 y값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선택을 받지. 예,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마일에서 1까지. 치역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 사인 함수 그려봤어. 그럼 이제 코사인 한번 그려볼게. 코사인. 코사인은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된다? x좌표. x좌표 관찰해볼게. 그럼 내가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해볼게. 봐봐. 0도일 때 봅시다. 0도일 때 x좌표가 뭐가 되니? 이 점에서의 x좌표 r, 0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코사인 0도로 생각해 보면은 반지름 분의 x좌표야. 그러니까 0도가 1이야. 코사인은.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스타트가 여기야. 그럼 봐봐. 이제 각도가 생기면서 x좌표가 점점점 어떻게 돼? x좌표 줄지. x좌표 줄지. 그럼 이때는 x좌표 얼마니? 0.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파이가 90도거든. 여기까지 쭉 내려와. 이렇게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90도 넘어가면 드디어 x좌표가 내 뭐로 바뀌는 거니? x좌표가 음수로 바뀌기 시작해. 음수좌표. 언제까지? 여기 180도일 때가 x좌표가 제일 작지? 요때 볼까? 180도일 때. 여기 점의 좌표가 뭐냐면 마이너스 r, 0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의 정의는 반지름 분의 x좌표야. 180도일 때 값은 얼마? 마일. 180도일 때 여기 마일이 찍혀야 돼. 그러니까 쭉 내려가서 여기서 저점 찍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넘어가면 다시 x좌표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요때가 다시 0이 될 것이고, 그래프가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겠지. 됐니? 얘도 이게 반복이 돼.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지. 됐니? 이게 지금 누구냐면은 빨간 애가 바로 코사인 x의 그래프야. 그럼 얘도 사인과 비교 한번 해볼게. 똑같이 주기함수 아니야? 얘도 한 사이클 반복되는데 얼마 걸렸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파이. 그러니까 얘도 특징을 좀 몇 개 적어보면은 주기 똑같아. 주기 2파이.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대칭이니? 그래프 잘 봐봐. 빨간색 봐봐.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잖아. 이거 무슨 대칭? y축 대칭. 그 다음에 정역과 치역을 조사할 건데, 정역하고 치역은 변화가 전혀 없어. 이 x자리에 들어갈 놈 모든 실수 다 가능하지? 그 다음에 치역은 뿔마일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똑같아. 얘는 동일하게 가는 거지. 얘는 모든 실수, 얘는 마일에서 1까지. 됐니? 그 다음에 가장 특별한 게 탄젠트거든? 탄젠트는 좀 특이해. 봐봐. 탄젠트도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이 하나의 그래프를 다 그려볼게. 탄젠트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 한 단어로. 기울기. 동경의 기울기만 보면 되는 거야. 봐봐. 0일 때 봅시다. 0일 때 동경 이거잖아. 기울기 얼마? 가로선은 기울기 얼마니? 0이야? 우리 기울기의 정의가 뭔데? 기울기의 정의가 여기를 x1, y1, 여기를 x2, y좌표가 동일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x의 증가량이 x2 마이너스 x1이고, y 얘는 여기를 y2라고 하더라도 이게 y좌표가 같다는 얘기야. y2 마이너스 y1인데 얘가 0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로선은 기울기 0이야. 그러면 여기 있을 때는 기울기 얼마? 0. 그럼 기울기가 이제 어떻게 돼? 각이 커지면서 올라가지. 올라가지. 쭉 올라가는데 세로선이 될 때, 요거 90도가 되는 순간에 기울기 얼마? 세로선이잖아. 기울기 얼마네? 세로선 기울기 엄청 크다야? 아니야. 이거 봐봐. 우리 기울기 정의 생각해봐. 여기가 x1, y1이지 여기가 x2, y2야. 기울기 정의가 뭐니?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그러면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인데 얘가 두 개가 서로 같잖아.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기울기가 크다가 아니라 아예 없어, 기울기가. 그러니까 얘는 특징이 뭐냐면 90도에서 문제가 발생해. 봐봐. 탄젠트 어떻게 되냐면 0일 때 0이었지? 쭉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90도일 때 기울기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쭉 올라갈 건데 이때는 기울기가 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쭉 올라가. 빠르게 올라가 좀. 그리고 90도를 딱 넘어갈 때 볼게, 얘들아. 90도를 딱 넘어가는 순간 이런 동경 나오지? 이거의 기울기는 음수잖아. 음수인데 가파른 거는 매우 작은 거지. 그렇지 않니? 봐봐. 음수에서 기울기가 눕는다는 얘기는 커진다는 얘기야.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얘는 매우 작은 애야. 그러니까 90도를 넘어가면은 매우 작은 애야. 매우 작은 애에서 눕잖아. 눕는다는 얘기는 점점 커진다는 얘기고, 180도일 때 다시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 매우 작은 값에서 쭉 다시 올라와서 이게 돼. 180도를 넘어가면 이제 양수로 바뀌지? 양수로 바뀌면서 가파라지니까 뭐야? 증가하는 형태지. 다시 270도가 되면은 기울기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270도, 여기 2분의 3파이지? 요때도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야. 또 이게 반복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는 마치 S라인 뭐 이런 게 반복이 되는 이러한 효과, 이러한 그림이 나올 것이고, 특징이 뭐냐면 불운속 점이 있어. 이렇게 끊기는 점이 있다고. 탄젠트의 특성이야. 그치? 그럼 이것도 한번 조사 한번 해볼게. 몇 개 특징 써보면, 그치? 얘가,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탄젠트. 얘가 좀 특이하지? 그치? 그럼 이거의 정역과 치역을 먼저 조사해볼게. 정역은 X자리에 들어갈 놈이야. X자리에 들어갈 놈이 모든 실수니? 아니야. X가 2분의 파일 때 함수값이 없잖아. 그리고 2분의 3파일 때도 없지. 그렇잖아. X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단 얘기야. 그래서 걔를 한 방에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면, X는 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n이 정수 이거인 모든 실수지. 요 지점만 제외하면 돼. n이 0일 때는 2분의 파이, n이 1이면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정의역이 빠지고 치역은 우리가 사인 코사인은 아까 전에 치역이 어디였어? 아무리 커도 1, 아무리 작아도 마일이야.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 애초에. 그 사이로 왔다 갔다 거리는데 얘는 쭉 올라가지, 쭉 내려가지. 그러니까 치역이 모든 실수가 되겠어. 특징이 다르지. 그 다음에 이 그래프 모습을 관찰합시다.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지. 무슨 대칭? 원점 대칭. 그래서 원점 대칭까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세 놈 중에서 왕따가 하나 있잖아. 누구니? 얘도 원점 대칭, 사인도 원점 대칭이야. 코사인만 y축 대칭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이 좀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삼각함수 정의하고 그래프는 연결되는 내용이야. 정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가. 알겠니? 그걸 한꺼번에 설명했어. 그럼 이제 문제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 필수의 8번 갑시다. 거기 146페이지. 빠르게 좀 설명했는데 알아들었니? 이해는 되니? 왜? 생소하지? 처음 하면 다 생소해. 생소할 수밖에 없고. 필수의 8번 갑시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수로그보다도 중학교 때 삼각피를 배웠다 보니까 삼각 함수가 조금 더 받아들이기 편할 것 같은데 막상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삼각함수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막 수능 문제 보잖아? 되게 머리 아파. 근데 우리가 지수로그 삼각함수를 피할 수가 없어. 특히 이과생들은 이것만 죽도록 해야 돼. 미적분 2에서. 그렇지? 우리가 봐봐. 그러니까 미적분 1이라는 게 있고 미적분 2라는 게 있어. 이과생들 요구하지? 성남 같은 경우는 이걸 고2 때 다 해? 심지어? 알고 있니? 성남? 좀 미친 컬이지? 그러니까 이걸 2학년 때 다 한단 말이야. 1학기 때 이거 하고 2학기 때 이거 하고.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 그러니까 미적분 5는 뭐냐면 다항함수. 다항함수를 미분적분하는 거고 얘는 뭐냐면 초월함수를 미분적분하는 거야. 초월함수라는 게 뭐냐면 지수로그 삼각함수. 그 세 개를 초월함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주구장창 얘만 해야 돼. 친숙해져야 돼. 지수로그하고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게 거부감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과생들은. 그냥 매번 그냥 이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치? 문과는 여기까지밖에 안 해. 이거 안 해. 그치? 좀 다행이지. 그나마. 대수에서 끝나니까. 그 8번 가볼게. 필수 8번. 필수 8번 보시면 삼각함수 정인데 P점이 어디 있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지? 그렇잖아? 그럼 뭐 정의로 해도 되고 필수 8번 같은 경우는 지금 P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란 말이야. 그럼 반지름이 얼마니? 반지름은 13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정의로 해도 돼. 정의로 해도 되는데 정의를 한번 해볼까? 그럼 여기서 사인의 정의 봅시다. 사인 세타의 정의는 뭘까? 반지름 분의 y좌표 됐니? 코사인은 반지름 분의 x좌표 이렇게.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5분의 10이 되겠지. 이렇게 내가 정의에 입각해서 적어봤어. 대입하면 끝나잖아. 그치?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그 다음에 필수제 9번 갑시다. 필수제 9번. 9번 보시면 세타가 4분의 3파이야. 아직 요거 친숙하지가 않아. 4분의 3파이가 몇 도니? 파이가 180도니까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는 요거 180 집어넣으면 얼마란 얘기야? 45도. 45도 곱하기 3이니까 3, 42, 135도니? 그치, 135도지? 그러니까 세타가 지금 4분의 3파이란 얘기는 이거 동경에 지금 여기서부터 잴 건데 각도가 135도니까 여기 위치하겠지. 요게 4분의 3파이 이거 아니야? 그럴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구하라 이거거든? 되니? 그럼 이거 우리가 삼각비 값을 구할 때 정의로 풀 수 있어, 정의? 그러면 지금 봐봐.
동경이 여기 위치할 거고 여기 있는 P라고 하는 점에 좌표는 뭐가 되냐면 변의 기립이 봅시다. 변의 기립이가 얘가 지금 135도니까 요거만 하면 45도지? 4분의 파이?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니? 1대 1대 루트 2잖아. 여기 45도짜리니까. 그렇지 않아? 지금 내가 단위원을 반지름 일자리로 잡아볼게. 얘가 1이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는 루트 2분의 요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되겠지. y좌편 양수니까. 뭐 정의 내리면 이건데 실제로 이것도 요 방식으로 안 한다고. 그치? 거기다 좀 메모해 놓을까 이거? 실제로 이제 고등학생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삼각비 값구하는 방법은 동경 표시하고 X축과 이루는 거. 그 다음에 부호만 입히는 방법으로 한다는 거야.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각비 값을 구할 때에는 항상 이 X축과 이루는 각만 체크하면 돼. 여기 몇 도니? 45도인 거 되겠니? 그렇지? 45도. 이 X축하고 이루는 각, 얘가 45도. 그러니까 얘는 사인 45도와 같다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지? 그렇지 않니? 부호만 입히면 돼. 올싸. 사인만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이거 봐봐. 지금 사인의 값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도 구해볼까? 코사인 세타. 코사인의 4분의 3파이 구해볼게. 얘는 얼마니? 코사인 45도를 답하면 되지? 코사인 45도도 얼마야? 2분의 루트 2인데 올싸. 사인만 양수니까 음수. 탄젠트 세타 구해볼게. 탄젠트 4분의 3파이는 마찬가지로 X축과 이런 각이 45도니까 탄젠트 45도를 대답하면 얼마? 1이지? 그런데 부호는 음수.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비에다가 뭐만 입히면 돼? 부호만 입히면 된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수의 10번 가볼게. 부호 결정을 몇 사분면이냐 해서 사인 코사인이 양수가 나왔대. 부호 같다는 얘기지? 근데 사인과 코사인이 부호 같은 곳은 어디니? 1사, 1하고 어디야? 3, 올사탄 코잖아. 그러면 사인 코사인의 부호 같은 데는 1사분면이거나 3사분면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런데 코사인과 탄젠트가 부호가 달라야 된대. 그러면 답은 3, 4겠지. 필수 예제 11번은 우리 근호안의 제곱수는 뭐와 같다? 절대값이지? 그러니까 부호만 판단하는 얘기잖아. 11번 보시면 11번은 지금 몇 사분면이냐면 2분의 파이에서 파이야. 몇 사분면이니? 2사분면. 맞아? 그랬을 때 사인 세타. 근호안의 제곱수는 절대값이야.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지. 이거를 간단히 하래. 그럼 부호만 우리가 조사만 잘해주시면 되겠어. 지금 2사잖아, 2사. 2사분면이면 누구 양수니? 올싸. 올싸탄코. 그래서 예전에는 막 그거를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 아니? 거기에는 올싸탄코는 얼싸안코 막 이렇게 그걸로 표시해놨단 말이야. 뭐로 외우든지 간에 기억을 하자고. 그럼 2사니까 지금 사인만 양수야. 그럼 얘 양수니까 그냥 나오고 얘는 음수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얘도 음수지? 마이너스를 달고 벗겨주시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되겠어. 이거 없어지네. 남는 게 사인 마이너스 탄젠트 얘 남겠지. 필수 예제 12번은 그냥 각자 해보고 필수 예제 13번 가볼게. 필수 예제 13번 보시면 삼각함수 값 빨리 구해야 된다 이랬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 삼각 B 플러스 부호 이렇게 적어놔야지. 삼각 B 플러스 부호. 그럼 13번 필수 예제 13번은 코사인이 5분의 3 나왔어. 이게 무슨 얘기니? 요거 아니야? 이게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의 정의 이거잖아. 그럼 얘 얼마? 얘 4가 되지. 되니? 이런 그림이지. 그럼 사인은 얼마?
5분의 4. 탄젠트는 3분의 4. 부호만 입히면 되는데 거기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 몇 사분면? 4사분면. 울사탄 코사인만 양수 얘 음수 이렇게 됐지? 삼각 B처럼 접근한 다음에 부호만 입히자. 그럼 답이 나온 거 아니니? 대입만 하면 되겠지?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뭐 필수예제 14번도 하나만 해볼게. 1번만 내가 해볼게. 필수예제 13 보시면 3 사인 세타가 4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어. 1번 보시면 3의 사인 세타가 4의 코사인 세타지. 그럼 양별로 코사인 세타 나눠볼까? 얘를 얘로 나누고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얘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얼마란 얘기야? 3분의 4가 된다. 이 얘기 아니니? 맞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내가 뭐라 그랬니? 코분의 사를 뭐로 할 수 있다? 탄젠트 되니? 맞지? 그럼 탄젠트가 얼마란 얘기야? 3분의 4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그리면 되지? 탄젠트가 3분의 4니까 얘가 3이요, 얘가 4가 되는구나. 그럼 여기는 5가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서 지금 사인 코사인 구하라 이랬어? 그럼 요때 사인 세타 구합시다. 사인은 얼마? 5분의 4, 코사인은 5분의 3. 부호만 입히면 될 건데 몇 사분면? 괄호 안에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는 몇 사니? 3, 4. 180에서 270이니까 그치? 올사탄. 올사탄. 그러면 얘 음수, 얘 음수. 그럼 답이 나왔지? 마이너스 5분의 7 되겠네.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나오는 필수예제 5번 이런 거 곱셈 공식이니까 이거는 그냥 숙제로 넘겨볼게 얘들아. 곱셈 공식. 곱셈 공식. 중요한 건 뭐니? 사제곱, 코제곱은 얼마라고 그랬어? 1이지. 그거 좀 적절히 이용을 해야 돼? 그렇잖아. 뭐 하나만 좀 해보면 필수예제 15번 4개를 다 하기는 그렇고 하나만 해보면 어차피 곱셈 공식인데 우리가 이건 알고 있잖아. 사인의 제곱의 세타,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는 1이다. 각이 같을 때. 그렇지. 그러면 지금 보시면 15번에 1번만 내가 해볼게. 1번 보시면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얼마냐면 2분의 1이지? 그럴 때 1번은 이거 적어볼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이거 정규식 적어볼까? 그럼 얘는 사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의 제곱. 그 다음에 2배의 사인 코사인. 이게 나오지? 그런데 얘가 1인 거 알고 있잖아? 얘는 얼마니? 집어넣으시면 4분의 1이지. 그러니까 4분의 1은 1 더하기 2배의 사인 코사인 됐니? 그럼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사인 코사인의 값은 마이너스의 8분의 3이 되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뭐 어렵지 않잖아. 곱셈 공식 관련 있고 제곱 1이 된다는 것만 적절히 이용을 해주시면 돼. 되니? 됐어. 그 다음에 그래프 쪽으로 조금 잠깐 와서 잠깐만 좀 끊었다 할게. 어차피 2시간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5분, 50분, 50분 쉬고 쉬고 중원이 주는 사람 좀 늦게 쉬고. 그래서 오늘 여기 그래프까지는 다 끝낼 거야. 잠깐 쉬었다 합시다.